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역사 뒤집어 보기 역설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의 국통맥이라고 하는데요. 석주 이상용 선생은 만주가 조선의 뿌리가 되는 땅임을 밝혔고 고구려와 발해를 정통으로 삼았는데 이는 모두 국통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국통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신채호 선생은 독사 신론에서 한 가닥 아직도 남아있는 국맥이라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역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맥이라고 했는데요. 이 국통과 국맥, 이것을 국통맥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9,000년 한민족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민족사의 국통맥이 지금은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국 3301년, 배달 1565년, 그리고 단군조선 2096년의 역사가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체를 보면 6962년, 약 7,000년의 역사가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이 한민족사의 9,000년 국통맥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이 배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달이라고 하면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박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배달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한 2010년대부터 이런 어플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는데요. 이 광고를 보시면은 결국 지금은 뭐냐면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하면 배달의 민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배달을 잘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독일 함부르크에 민속 박물관을 가봤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를 전시 중이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달의 민족이라는 포스터를 갖다가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뭡니까?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갖다가 여기다 세워놨습니다. 그 뭐냐? 한국 문화 속에 한국은 배달을 잘하는 배달의 민족이다. 이런 것이 이제 해외에도 각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오셨던 그 한 몽골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원, 잔디밭, 심지어 다리 밑에 있어도 장소 불문하고 배달이 가능한 배달의 민족. 정말 감탄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지금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배달 잘하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배달의 민족 어플, 그 배달의 민족의 대표였다가 지금은 운영사를 하고 있는 김봉진 의장인데요. 이 사람의 책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배달 어플을 만들 때. 그런데 뭐냐면은 배달을 시켜 먹는다는 배달의 민족하고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뭡니까? 바로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는 그 의미가 있었던 그 용어를 차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용어인데 밝은 땅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달에서 배라고 하는 것은 백, 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밝은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배달에서 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달, 응달이라고 했을 때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은 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 배달국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땅의 나라, 밝은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환인천재 이 환국은 환한 나라라고 하는 뜻이죠. 결국엔 뭐냐면 우리 민족은 이 광명사상으로 건국이 된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국이 있었어요. 동북아에 세운 한민족 최초의 국가가 바로 이 배달국, 신시 배달국이라고 합니다. 1565년 동안
존속했던 나라인데요. 자, 이 배달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100년 전 또는 110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배달 인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13년에 박달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 안에서 교육기관을 세웠는데요. 신규식 선생, 바로 오른쪽에 있으신 분이죠. 맨 오른쪽에 있는 신규식 선생이 독립운동할 청년들을 유학시키고 유학 예비 교육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조계 안에 설립을 했습니다. 배달, 박달, 이 박달 학원을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흥무관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남은 몇 안 되는 사진이죠. 그래서 이때는 농토를 개간하는 그런 사진인데 이 신흥무관학교에 교가가 있습니다. 이 교가에 보면 후렴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다.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자손들이다.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청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달나라 조상들, 배달나라 자손들, 그리고 배달나라의 청년들이다 라고 했죠. 우리는 배달나라, 배달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 교과서 역할을 했던 것이 배달족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출간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최근에 임창경 박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배달족 역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북만주에 오운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지었으니까 배달촌이라고 지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이동을 했는데요. 배달촌이라고 있었고요. 또 길림성 통화연에 가도 뭐가 있었냐면 여기는 배달학교가 있었어요. 이 배달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역사를 가르치고 교육을 했었던 그런 배달학교가 있었는데 이때 일본군 헌병대가 11월 3일 1920년 들이닥쳐가지고 뭐냐면은 7명의 그 선생들이 전부 다 무참하게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배달학교는 이시영, 이회영이 설립한 이 신흥무관학교의 지원으로 열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달학교의 문화생으로서 조경현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봉천, 통화연, 반납배촌에 있는 이 배달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이 학교는 배달학교야. 그리고 배달민족을 만드는 곳이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통화연에 배달촌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뭐냐면 배달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뭐냐면은 잡지도 새 배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많은 배달이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화연에 보시면은 배달촌이 있고요.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남만주의 관전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달의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세워졌습니다. 이 배달의숙은 뭐냐면 바로 환단고기를 편찬했던 운초 계연 선생이 세웠던 그런 어떤 역사 교육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배달의숙이라고 했는데요. 일제는 1920년에 이 배달의숙을 기습하여서 3,000여 권의 책과 문서를 압수해서 소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계연 선생을 체포해서 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일엽 선생이 1970년대 이 환단고기를 세상에 내게 되는 것이죠. 배달의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승학 선생은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략이라고 해가지고 1930년에 이 만주는 우리 배달족의 오랜 역사 강역이다. 아직도 우리 배달족 다수가 이 지역에 널리 분포하여 살고 있다라고 해서 이 만주와 한반도를 합쳐서 배달족 이상국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승학 선생은 애국가도 이렇게 썼는데요. 애국가에 보면은 우리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배달민족, 배달나라, 길이 보존하세라고 하는 후렴구를 이렇게 썼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배달민족이고 우리나라는 배달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1930년 동아일보를 보면 배달이라고 쓴 간판을 철거를 하게 돼요. 원산경찰서.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뭐냐면 3일이나 이 배달이라는 용어는 뭔가 민족의 그거를 드높이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다 철거를 강요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배달이라고 했죠.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그 글을 보면은 5천년의 찬란한 조국의 영화와 선민의 위협을 추모하여 어린 가슴을 태웠으며 삼도의 소적이 무궁화 삼천리에 횡행하며 신성한
배달족이 사선의 방황함을 목도하고 붉은 피를 끌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면 배달민족, 배달족이라고 했다. 자, 이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 가면 뭐 해군 사관학교 교가 이렇게 남아있죠. 씩씩한 배달혼을 기르리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 공군 사관학교 교가를 보면 우리는 피 끓는 배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이제 배달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시죠. 최배달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대산배달이라고 합니다. 이 배달, 왜 배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습니까? KBS에서 인터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고요. 그리고 배달은 배달민족의 배달을 따서 대산배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배달민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최배달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1980년대까지 이렇게 있어 왔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배달이라는 용어가 조금 그래도 유행을 했던 것은 뭐냐면, 영화관을 갔을 때 처음에 어렸을 때 보면은 영화관에서 처음에 한 20분 정도 배달의 기술을 틀어주거든요. 이 배달의 기술이라는 건 국방부에서 제작한 것인데 한 30분 정도를 틀어줍니다. TV에서도 이렇게 방영이 되고요. 그런데 1988년, 89년이 되면서 방영이 완전히 이제 중단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배달이라는 용어가 잊혀졌었다. 잊혀진 배달이라는 용어를 끌어온 것은 뭐냐면 2010년대에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뭐 배달 어플이죠. 사실 그런 뭐 공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있다라고 하지만 배달하는 민족으로 알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또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우리는 배달국이라고 하는 실제 실존하는 고조선 이전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65년 동안 존재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 배달국의 존재를 나타내는 배달 또는 도읍을 신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건국자를 환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은 삼국유사, 응제시주, 표제음주, 동국사략, 신정, 동국, 여지승남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헌들의 환웅과 배달국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삼국유사 고조선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조선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삼국유사 고조선기라고 하는데, 이 고조선기에 있는 내용을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최강식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단군설화에서 단군을 다룬 내용은 얼마 없다. 진짜 주인공은 환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군을 낳은 것도 그 주체는 환웅이다. 정작 단군에 대한 내용은 이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환웅 이야기인데 왜 이것을 놓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더 격정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바로 전 안동대 민속학과 임재 교수인데요. 임재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환웅 신시처럼 나라를 이렇게 완벽하게 기술한 세계 역사는 없다. 건국 이념을 공식적으로 표방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신시 말고는 없다. 환웅이 뭐냐? 천황이다. 천황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없는가? 개국 이념도 있고 통치 방식도 있고 조직도 있고 국호도 있는데 어째서 나라로 간주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이 환웅의 신시를 나라로 간주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이 2월 15일 그때 이제 다시 개관을 했어요. 수개월간의 리모델링 끝에. 근데 그 고조선관을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환웅의 배달국, 환웅의 신시 이런 것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의 국가라고 이렇게 한정 짓고 있는 거죠. 고조선이 최초다. 그 이전은 나라가 없다. 라고 이렇게 규정 짓고 있습니다. 이거를 임재 교수는 통렬하게 비판을 한 것이죠. 자, 삼국유사의 고조선기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 온 석유 환국 하니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서자 환웅이 뭐냐면은 천하의 뜻을 두고 탐구 인세, 인간 세상을 탐구하거늘 그 아버지 환인께서는 그 아들의 그런 뜻을 아시고 뭐냐면은 살펴봐 주시는 거죠. 자, 아들이 이 환웅이 갈 수 있는 땅이 어디냐?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땅이 어디냐라고 해서 아래쪽을 두루두루 보시는 겁니다. 어디를 보냐? 삼위 태백이라고 합니다. 하시 삼위 태백 두 군데를 보는 거예요. 하시 삼위 태백 하시니 가히 홍익인간이다.
이 두 곳이 다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태백산은 바로 백두산 또는 백두산 위쪽 이런 부분을 태백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삼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환웅은 태백산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죠? 태백산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나서 반고가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반고를 어디로 보내냐? 삼위산으로 보내는 것이죠. 먼저 이 삼위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산은 실제로 있어요. 삼위산은 중국 감숙성에 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성기의 하를 보시면 이 당시 기이한 도수를 즐기는 반고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길을 나누어 가기를 청하여 아니 환웅천왕을 그쪽으로 보내시면 저는 이쪽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길을 나누어 가기를 청하여 끝내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인천재께 허락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재물과 보석을 가득 싣고 십간, 십이지, 신장들을 거느리고 공공, 유소, 유묘, 유수 등과 더불어서 모두 함께 삼위산으로 갔다. 삼위산의 남림 동굴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금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재견이며 소위 반고 가한이다. 가한이라고 하는 것은 붙여서 칸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반고 칸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반고 씨를 반고 진인이라고 해서 실존 인물로 기록한 사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촉중광기, 천중기, 운급칠점, 독소후 뭐 이런 책들에서 보면은 반고를 실존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중국에서 보는 인식은 뭡니까? 반고가 개벽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어떤 인물, 창조의 어떤 인물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고는 실존 인물로서 삼위산을 개척했다라고 하는 곳에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환단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위산으로 반고를 보내고 그리고 태백산으로 환웅천왕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삼국유사 고조선기의 기록이지만 환인의 그 환국의 어떤 그 범위라고 할까요? 문화 범위, 영역 범위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황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린 것처럼 삼위산과 태백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환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역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위를 봤고요. 두 번째로 태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백은 태백산을 얘기합니다. 자,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보시면 웅이 솔도 삼천하사 강어 태백산이라고 나오죠. 태백산으로 내려갔다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웅이라고 하는 것은 환웅천왕을 얘기합니다. 환웅천왕께서 삼천의 무리들을 거느리시고 태백산 아래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단수가 있었다. 그 신단수 아래에서 거기에서 이제 도읍을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시라고 한다. 위지신시. 그 다음에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라고 해서 분명히 임재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도읍도 있고 그리고 환웅을 천왕이라고 했고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나라라고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솔도 3,000명의 무리를 더불어서 저 바이칼에서부터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환인천재께서 계셨던 그 곳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와서 이 백두산 기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칼이라고 하는 곳은 인류 종교의 문화, 인류 종교 문화 사상은 이 바이칼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태백일사에 보면 바이칼은 인간이 처음 탄생한 생명의 씨가 머무는 곳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동아시아의 유전자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민족이 바이칼에서부터 유래해가지고 그리고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일본 열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런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본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이칼이 여기 있죠. 바이칼을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큰 산맥이 있습니다. 대흥알령 산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반도 쪽으로 오게 되려면 이 대흥알령 산맥의 어느 곳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거쳐서 가게 돼서 백두산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게 돼서 태백산으로 찾아갔다.
오른쪽을 보시면 바이칼 호수에서 대흥한령 산맥을 지나서 그리고 백두산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환국에서 백두산, 태백산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웅이 솔도 삼천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데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국인은 환웅천왕과 함께 온 문명 개척단이 3,000명이에요. 이 3,000명이 여기에서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000명의 자손이 뭐냐? 바로 지금의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환족은 모두 신시 배달 환웅께서 거느린 무리 3,000명의 후손이다. 후세에 비록 여러 부족으로 나뉘었지만 실로 환단 이론의 후손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신시 환웅께서 처음 강세하신 공덕을 반드시 후세에 전하고 입으로 외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웬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뭔가 기록이 없었다는 거죠. 구전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환웅천왕이 이쪽으로 오셨다. 그거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한국인은 건국의 시조인 이 환웅천왕을 지금은 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였습니까? 환웅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웅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글자 2개에 딱 적혀 있습니다. 웅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글자 속에 동방 역사 문화를 찾는 비밀이 다 있다라고 이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웅상이 뭐냐? 산해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숙신의 나라는 백민의 나라, 백의 민족의 나라라는 거죠. 북쪽에 있는데 웅상이라는 이름의 큰 나무가 있다. 웅상이라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의 정체가 뭐냐? 이게 태백일사에 나옵니다. 큰 나무를 봉하여 환웅신상으로 삼아 여기에 배례를 올렸다. 큰 나무를 이거는 환웅을 모시는 그런 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수를 세속에서 웅상이라고 불렀는데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항상 여기에 환웅천왕이 임하여 계신다. 항상 상자잖아요. 항상 임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 환웅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이제 웅상이죠. 환웅천왕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 그 불교의 그 절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대웅전이 있는데요. 이 대웅전은 원래 뭐였느냐? 바로 환웅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인환웅이라고 해서 대인환웅의 어떤 전이었는데 이것이 대웅전이 됩니다. 불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절을 지어서 대웅이라 불렀다. 이것은 승려들이 옛 풍속, 여기 웅상이라고 되어 있죠. 옛 풍속을 따라서 그대로 부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웅전을 보면 원래 환웅을 모셨던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태백산이 많이 나옵니다. 백두산을 태백산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백두산 위쪽에도 이제 태백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강원도의 태백산 아시죠? 이거를 보통 남태백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위쪽에 태백산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태백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대마도를 지나 큐슈로 가도 거기도 태백산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희꼬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희꼬산 또는 영원산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꼬산을 가시면 신궁이 산의 정상부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궁은 환인, 그리고 중궁은 환웅을 모시고 하궁은 단군을 모시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큐슈에도 이렇게 환웅의 문화가 이렇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가시면 목조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후지야마 환웅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어요. 환웅이라고 써 있죠? 후지야마 환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바로 환웅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카노 하타노라고 하는 학자는 희꼬산 신궁에서 모시고 있는 이 환웅상은 한국에서 건너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희꼬산을 비롯한 일본 북큐슈의 여러 산에서 백산신을 모시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산악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태백의 이 태백의 영향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자, 이 초대 환웅천왕의 이야기가 쭉 계속되는데 이분은 누구시냐? 이분은 커바란 환웅천왕입니다. 그래서 1565년 동안에 18분의 환웅천왕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커바란 환웅부터 해서 18세 거불단 환웅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삼성기를 통해서 이 환웅시대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웅씨가 환국을 계승하여 일어나 하늘에 계신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백산과 흑수 사이의 지역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천평의 우물, 자정과 여정을 파고 청구에 농사 짓는 땅을 구획하셨습니다. 이 환웅께서 천부와 인을 지니고 오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 다스려 깨우쳐 주시고 이 제세이화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시며 홍익인간, 제세이와 홍익인간 하시며 그리고 신시의 도읍을 정하여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신시의 도읍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삼국유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삼국유사 고조선기에는 배달이라고 하는 국호는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삼성기에는 도읍은 신시고 입도 신시, 도읍은 신시로 했고 그 나라의 호칭은 배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배달국, 박달국이 있었는데 18분의 환웅천왕이 통치를 한 1565년에 그 시간이 있었다. 도읍은 신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군의 자손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환웅의 자손입니다. 이 환웅과 함께 태백산으로 내려오신 문명 개척단 3,000명의 자손입니다. 학계는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라고 하면서 한계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고조선, 단군조선 이전에 배달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 배달민족, 배달족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 배달과 그 시조인 환웅천왕, 환웅천왕을 우리 선조들의 어떤 경고처럼 배달과 시조, 환웅천왕의 역사를 잊지 말고 우리의 후세에 전해야 하겠습니다.